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2024년 다문화 교육 컨퍼런스 포럼 발표 내용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이주 배경 학생 수가요, 이미 특정 광역시 전체 학생 수보다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오성배 교수님 발표에서 나왔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요, 이주 배경 학생 지원의 현주소, 또 앞으로 과제가 뭔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이 그냥 통계 숫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학교 현장의 아주 구체적인 경험들, 또 제도적인 고민들까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특히 이주 배경 학생들의 진로 문제라던가 아니면 교사 역량 강화, 그리고 소위 다문화 밀집 학교 있잖아요. 네네. 그런 학교들의 교육 여건 개선 같은 핵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지점들을 짚어볼 텐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그냥 소수 학생 문제다. 이걸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 준비랑 직결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선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부터 좀 볼까요? 오성배 교수님 자료를 보면 체류 외국인 숫자도 그렇고 이주 배경 학생 수도 정말 가파르게 늘고 있어요. 네. 전체 학생 수는 오히려 줄고 있는데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은 벌써 3.75%를 넘어서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특수교육 대상 학생 비율보다도 높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증가 속도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구성의 변화, 이것도 좀 봐야 합니다. 구성의 변화라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들 말고요. 학년기 중간에 들어오는 중도 입국 학생들, 또 외국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가정 자녀들. 네. 이 학생들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두 그룹 학생들 같은 경우는 3명 중 1명 정도는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니까 이게 현장에서 느끼는 큰 어려움 중 하나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언어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훨씬 복합적이죠. 오성배 교수님 연구 결과에서도 나오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결손이 쌓이는 문제, 그리고 또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고 해요. 심리 정서적인 문제요? 네. 특히 중도 입국 학생들 중에는 부모님의 이혼이나 재혼 같은 그런 가족 해체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도 꽤 많고요. 여기에다가 사회적인 차별 경험까지 더해지는 거죠. 친구들한테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사에게서도 차별을 경험했다는 학생이 5명 중 1명꼴이라는 결과는 이건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 같아요. 정말요. 교사에게서도요? 와, 현장 교사분의 목소리도 있었죠. 경기 원곡고 강은경 선생님 발표를 보면 거기는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이 25%까지 된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한국어 능력 부족이 수업 참여나 학업 성취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해서 어려운 과목에 도전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는 점은 좀 인상 깊었어요. 네, 그런 긍정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죠. 근데 또 이런 어려움이 특정 학교에 막 몰리는 현상, 이른바 다문화 밀집학교 현상도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 문제도 나왔었죠? 네, 박에스터 장학사님 발표 사례처럼 이런 학교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내국인 학생들이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학교 문제가 지역사회 전체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고요. 대동초나 원곡초 사례가 대표적이잖아요. 이 문제를 넘어선 거죠. 좀 더 구조적인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물론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고 학교 현장에서도 여러 지원 노력을 하고 있긴 하죠. 그럼요. 한국어 특별학급 같은 거 운영하고 학습 자료 번역해서 주기도 하고 또 안산 글로벌 청소년 센터 같은 지역기관하고 연계도 하고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같은 걸로 학생들 자존감 높여주려는 활동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중앙이나 지역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 차원에서도 진로 탄력성 프로그램 같은 거 개발하고 다국어 심리검사 보급하고 교사 연수나 통역 지원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주려고 애쓰고 있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겨요. 이렇게 다들 노력하는데 왜 현장에서는 계속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그게 바로 박에스터 장학사님이 딱 짚어주신 부분인데요. 결국 시스템의 허점 때문이라는 거죠. 시스템의 허점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법상 다문화 가족 정의에 포함이 안 돼서 지원에서 빠지는 외국인 가정 자녀들이 있어요.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 거고요. 또 서류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아예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기관끼리 연계가 잘 안 돼서 지원이 중복되거나 빠지기도 하고. 행정적인 문제도 크군요. 그렇죠.
교사들은 또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요. 뭐 교사인지 행정사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그럼 결국 해결책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발표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방향 같은 게 있었나요? 네. 크게 보면 몇 가지 방향으로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우선 학생 유형이나 지역 특성 이런 걸 고려한 그야말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 맞춤형 지원이요. 네. 언어 교육은 당연히 기본이고 심리 정서 지원하고 체계적인 진로 교육이 같이 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또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는 뭐 특정 담당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소통도 강화하고 지역사회 자원도 잘 연계해야 한다. 뭐 이런 제언들이 있었죠. 듣고 보니 정말 다 필요한 것들이네요. 좀 더 근본적인 변화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법하고 제도를 좀 정비해서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학생을 차별 없이 이렇게 포용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 오성배 교수님이 이주 배경 학생들을 뭔가 부족한 존재, 그러니까 하프가 아니라 이중언어 능력 같은 강점을 가진 트와이스, 2배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아, 네. 기억나요.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이 아이들의 잠재력을 잘 키워내는 게 우리 사회 전체에도 이익이라는 그런 관점이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이 이주 배경 학생 지원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특정 학생 그룹에 대한 뭐랄까 시혜적인 접근? 이걸 넘어서는 문제구나 싶어요. 그렇죠. 학생 개개인의 건강한 성장이나 정체성 형성 문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의 어떤 포용성, 유연성 이런 걸 시험하는 과제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현장의 노력에 더해서 제도적인 뒷받침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식 변화가 정말 같이 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사회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이주민과의 공존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학생들을 단순히 그냥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가진 고유한 경험이나 잠재력, 이걸 어떻게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좀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학교 담장을 넘어서 지금 청취자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살 수 있는 역할은 또 무엇일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